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권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시대가 지속되면서 제주 경제의 회복 속도 역시 더디기만 한데요. 오늘은 제주 지역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제주도 경제 일자리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한상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주연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지회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항상 모든 얘기를 할 때 경제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들은 자주 접하게 되는데 또 국내도 수출 증가로 국내 경기가 점점 회복세를 띠고 있다라는 뭐 뉴스까지 접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제주도는 뭐 크루즈 여행객도 늘면서 지역 경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조금씩은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현재 제주 지역의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아마 자료들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준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제주 경제 지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제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경제가 어떤 수출 중심으로 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해 어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회복세가 좀 예상보다 좀 더딘 그런 상황에서 좀 부진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빨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3월부터는 관광객 증가세가 이제 플러스로 증가 전환이 됐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뭐 생산이나 소비 이런 부분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관광객 증가세가 이제 증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완화되는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관광 얘기하셨는데 사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시절에 좀 많이 왔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국내 관광객은 좀 줄었는데 그 자리를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우면서 그 수지는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 관광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지금 서비스업이라든가 소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택 시장 같은 것들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조사들이 된 게 있습니까? 뭐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관광산업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좀 파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도민 소비와 관광객 소비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이제 관광객 소비가 한 40% 정도 되는데 전체 지역 내 소비에서 근데 보면은 도민 소비는 어느 정도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관광객 소비는 아직 좀 마이너스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조금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나머지 이제 건설 부동산 관련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한 올해 1, 4월 중에 건설 수주액 이런 부분이 최근 한 3년 평균에 한 5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어떤 건설업체들 폐업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작년 수준만큼의 이미 폐업을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에 좀 큰 기업들 중에서도 한 두세 개 업체는 감사의견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감사의견이 거절돼서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좀 재무 상황이 많이 악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 같은 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된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아마 소상공인들 아닐까 싶긴 해서 오주영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주 지역 경제 상황들 보면 소상공인들 체감하는 부분들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 1위이고요. 이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골목 상점가라든가 로드샵 매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이로 인해 상점가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공시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폐업, 휴업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 경제를 사실 떠받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김한성 연구위원께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실제 저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체감 경기는 우리가 맨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학교와 연구진들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제품이 나오면 반응을 보고 소비자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두들깁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연구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영입을 하고 기업을 키워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기업들은.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계속 경제 활성화할 때는 제품도 나가고 매출도 나가고 이익률이 좋아질 때는 계속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좋은 일자리. 외부에서도 드리고 내륙에서도 드리고 지역 학생들도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3고 현상 때문에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조업을 하는 이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제조 시설을 하면은 그 3배의 이익률을 내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원자재 상승, 특히나 제주도는 또 물류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다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버티기다. 네. 지금 뭐 확장이라던가 더 발전 네네. 여지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네, 버티기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급여가 동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R&D 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현재의 기업들은 서서히 차근차근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게 요즘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좀 어두운 얘기들로 좀 시작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분야마다 느끼는 또 체감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다들 여쭤봤었던 부분이고 제주도에서는 올해 목표가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돌아봤을 때의 평가는 도정 차원에서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제주 경제 지표, 이게 체감 경기하고는 다르게 경제 지표로만 보게 되면 서비스업의 생산과 소비 감소세가 이게 지속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부터 관광객 수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부진 흐름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광과 건설이 제일 큰 분야가 되겠는데요. 관광 동향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월 3일 현재 제주 관광객 수가 이제 한 575만 명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9% 이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국인의 관광객은 이제 42만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세는 이제 약간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고 외국인 관광객은 그 수만큼 한 59만 명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됐고요. 6월과 7월에 이제 뭐 직항 노선 취항들 예정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관광객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면은 전년 대비 한 3.6% 정도 높게 나타난 걸로 나오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관광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아까 박동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설업의 같은 경우 이 분양의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가지고 이 회복세를 좀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인허가가 이제 작년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금년 1분기 인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한 20%를 감소하고 있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봐지고요. 우리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관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얘기하시는 게 건설과 관광 쪽의 어려움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파급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큰 산업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려움, 특히 이제 뭐 관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라는 대체적인 평가들이셨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이 출구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마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 같은 분야, 그 관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추경에서도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한 32% 예. 추경 4,555억에 32%의 1,483억 원이 이제 건설 경기 물량을 확대를 위한 시설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수년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건설업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화랑이다라는 얘기,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어려우면은 좀 참고 견디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세가 뚜렷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세가 잘 안 느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만 이렇게 회복 속도가 더딘 이유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 경제가 한 2010년대 중후반 예. 이때는 뭐 인구도 굉장히 유입이 많고 많았죠. 그다음에 관광객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은 계속 좀 개선이 미흡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관광 위주의 산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질이 낮다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성이 계속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떤 음식 숙박 뭐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과당 경쟁으로 해서 생산성이 낮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되게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쇄 파급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도 어떤 뭐 비대면 디지털 이런 구조 전환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예를 들면 정보통신, 뭐 과학기술, 그다음에 뭐 어떤 운송 관련된 뭐 운수 그런 이런 측면 이런 산업을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 관광 서비스업이 외국인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좀 특수한 상황에서 내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또 다시 이제 부진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어떤 제주 경제의 어떤 저성장 그다음에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호황이던 시절에 제주가 호황이던 시절에 아프더라도 이 구조를 좀 손을 더 많이 댔으면은 지금 이제 그 받는 타격이 좀 더 덜할 수 있는데 그 조금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진단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하반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전망해 보자면은 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이 1차 산업이 작년에 감귤값도 좋았고 원래 그 돈이 풀리면서 하반기에도 이제 감귤에 대한 가격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미국 금리가 다시 동결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인하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늘 희망을 안고 하지만 금리까지 인하가 좀 도와진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 회복세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회복세인지 아니면 한 분야에 집중된 회복세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경기는 아까도 그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좀 불확실한 게 많아서 그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까도 관광산업과 그런 수출에 대한 얘기, 그다음 1차 산업에 대한 관련된 거는 조금씩 호조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하반기 경제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뭐 이제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정확한 건 그 소상공인들의 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전망들 하세요? 하반기 제주 지역의 경제 상황은 다소 조금 어려운 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관광산업 회복의 불확실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제에 이제
관광업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 이제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나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수의 정책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서 제주 경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높은 생활비와 관광 관련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 이제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그러니까 특히 원자재의 에너지 비율이라든가 비율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예. 물가 안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금융 비용이 상승되다 보니까 예. 고물가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관광업 회복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예.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 외부 변수에 제주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도전이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죠. 예. 아니, 좋아져야죠. 사실 지금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는 그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은 굉장히 지금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그 관광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관광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데에선 대부분 동의는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은 그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매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관광객이 유입은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예. 이게 저희도 이제 그 노영 쪽이나 연동지구 쪽을 보게 되면 이제 개별 관광객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단체 관광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실상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아,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싼 비행기라든가 비행기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은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지 않고 뭐 제주도도 이제 외곽지로 본다라고 하면 예. 내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모든 분야가 다 얽혀 있잖아요. 아까 뭐 미국 금리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세계 경제까지도 같이 봐야 제주 경제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관광의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단체 관광객이 예전에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개별 관광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소비 형태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다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부분들, 좀 마중물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현 상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는 좀 해봤는데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에서 4,55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좀 추경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정에서는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추경까지도 하게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 경제 정책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져갈 계획이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55억 원의 추경 예산에는 이제 민생 경제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가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뭐 민생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예. 드린다면. 일단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 64억 원을 이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예. 발행 규모를 2천억에서 이제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도 7%로 높여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에 한 100억 원 정도 이제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요. 예. 골목 상권에서 이제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 5천 원의 탑라인전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6월 15일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이제 도모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관련돼 있는 그 건설 물량 예. 1,483억 원 정도의 시설비를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위기 계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뭐 저소득과 저신용 그 청년층을 위한 금융포용기금을 이제 확대해서 고금리 가계 대출에 따른 이제 부담을 이제 완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공공근로 사업도 좀 늘려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서민경제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옛날 얘기죠. 뭐 그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고 사실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럼 다른 세 분께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행정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럼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정책이긴 한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정책들이 더 덧붙여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에 더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 김한성 위원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뭐 민생 경제에 관련돼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관광 산업에 많은 뭐 이번 추경으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제주도는 제조업이 많지는 않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도 여러 있거든요. 예. 실제 제조업이 성장이 요즘 그 수출 관련된 업종들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문화가 몇 년 전부터 확대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예. K-푸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생기면서 그렇죠. 각 나라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나 뭐 유럽이나 이쪽은 K-푸드라는 게 요즘 굉장히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그 K-푸드 내에서도 바로 그 제주라는 브랜드로 또 알려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최근은 미국에 있는 큰 한인마트, H마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녀가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기반은 제조, 식품 제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도 필요했고 예. 이걸 기반으로 수출을 통해서 내수보다는 우리가 좀 더 경제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 약간 제조업에 대한 식품 제조업 예. 그리고 가공업, 예. 1차 산업 관련된 어떤 정책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갖는 힘이 있죠. 사실 네. 우리 제주도가 구글 검색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을 때가 오징어 게임에 한 마디 나왔을 때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었는데 네. 그런 문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식품이라든가 여러 그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수출 좀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뭐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부터 해서 예. 기존의 일본과 중국 중심의 그 수출 시장에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혹시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도정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수출 영토를 좀 확장시키겠다.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물류 체계를 혁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관련된 이제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네. 더해서 좀 이건 더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핵심은 물류죠. 그러니까 물류. 거기서는 가장 핵심은 물류고 예. 수출하는 기반 시설들은 제조업체에서 한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통하느냐 여기서 바로 직항을 띄우느냐 부산을 통해서 가느냐 평택을 통해서 가느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제주도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 예. 제주 농산물에 대한 어떤 비쌈도 있지만 그런 물류에 대한 비쌈 때문에 좀 더 높은 항상 프리미엄으로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륙과의 어떤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쉽지가 않고 요즘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물류를 태워야 되는데 물류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그거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어떤 도 정책으로 물류 산업까지도 거버넌스하게 좀 꾸려가지고 예, 예. 이제 민간 주도 어쩌면 민간 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좋은 수익 구조와 좋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이제 우리 강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민간과 도정과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모두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체계를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예. 이제 민간이라든가 자생 단체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우선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 관광객이 유입 안정화를 통해서 제주도 관광 이미지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만의 특성화된 지역 축제라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도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 연합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전통주 같은 것들도 브랜드화 시켜서 많이 예.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화 되는 부분들이 예.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이라든가 임대료 부담에 대한 예.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지원 정책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 경제 성장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제주도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임대료 얘기하셨는데 사실 경제 어려울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임대료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도정에서 또 그 부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코로나19 때부터 해서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임대료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다시 한번 언급하긴 하지만 예. 저희가 제주도를 볼 때 구분을 지어서 볼 때는 아까 외곽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공실률이 물론 높긴 하지만 예. 제주 시내에는 공실률이 뭐 아나운서님도 보시겠지만 많을 거예요. 많이 예. 보일 겁니다. 뭐 상가가 빈 상가들이 워낙에 많이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윤이 남지 않다 보니까 공실률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 예. 또한 문제점으로 보고 이제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좀 왜냐면 아예 그걸 없앨 수도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 상점가라는 게 활성이 돼야지만이 관광객들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상점가가 비었으면 일단 사람들이 예. 다니는 것 또한 좀 꺼리게 되잖아요. 뭐 빈 상점가가 많다 보면 굳이 가서 뭐 이렇게 볼 거리도 없으면 굳이 가지 그렇죠. 그럼 않게 공동화 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분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 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실 뭐 지방재정 계속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바꿔 나가야 될 부분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아까 경제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편 이렇게 쭉 예정돼 있는 항공편을 보면은 뭐 올해 한 5월달에 한 150편에서 7월달 되면 한 200편 가까이 늘더라고요. 예. 그리고 크루즈도 뭐 연초에 뭐 한 월 뭐 한 10척 이 정도씩 들어오던 게 최근에는 한 30척씩 들어오고. 크루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관광객은 증가를 하는데 예.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특히 이제 크루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거의 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국제선으로 들어오는 관광객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예. 한 8만 명씩 들어오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기항이라고 하는데 잠깐 보통 8시간 정도 머무는데 예. 수속하는 과정까지 빼면은 실제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출액이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에 많이 몰리고. 예, 한 $200 이 정도밖에는 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뭐 단체 위주로 와서 쇼핑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개별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어떤 쇼핑 이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숙박 음식이나 아니면 예. 체험 관련된 이런 지출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존보다 어떤 지역 경제에 좀 더 소비나 지출이 좀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기항지 주변, 특히 이제 강정항 쪽에 이제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쪽에서 굳이 이제 제주시까지 안 와도 뭔가 그쪽에서 어떤 관광 편의 시설을 좀 확보를 해서 예. 그쪽에서 지출을 좀 늘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속 시간을 대폭 좀 줄인다든지, 예.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 교통 문제를 많이 뽑습니다. 아, 내국인 예. 관광객 같은 경우는 사실 렌트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쫙 퍼져서 좀 지역 쇼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관광객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그게 택시거든요. 왜냐하면 예, 특히 예. 이제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바 교통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렌트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택시를 많이 쓰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는 곳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상공인 여러 부분들로 파급되는 그런 어떤 지출 항목이나 지역이나 이런 게 다변화되기가 좀 어렵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지역 중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 관광이 중요한 지자체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그쪽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개인 택시 운전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이제 그 어떤 관광 응대나 이런 거 교육을 해가지고서는 개별 그 택시 투어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수 관광 코스,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데 한번 들리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짤 수 있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2시간에 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도에서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을 보니까 실제 그 2022년부터 했는데 뭐 꽤 2023년에 한 7천 명 그리고 올해는 한 2배 정도 이용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뭐 이렇게 감안해서 좀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제가 못 들어본 내용들은 아니에요. 또 도에서 예전에 또 했던 맞습니다. 것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집중을 해서 그리고 또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제인데 예전보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사항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의견들 어떻게 다 좀 잘 수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고요. 다만 한정적인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 다 담아내기는 단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산업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가 아까 말씀하셨던 3차 산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설업 그리고 1차 산업이 주소득원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업들은 외부 영향이 너무 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 영향으로 잘못되면은 전체 제주 경제가 다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튼튼하진 못한 구조죠. 결국에는 제주가 그 산업 구조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완충 지역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김한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은 제주의 경제를 체질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하고 관광과 건설이 혹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외부 영향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완충을 해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돈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크게 육성시켜 나가면 관광과 건설과 제조가 같이 이렇게 세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저 신성장 경제 얘기하신 것은 지금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좀 고부가치 미래 산업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인 같이 포함해서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사실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세 바퀴 얘기하셨는데 세 바퀴 아니라 뭐 네 바퀴, 다섯 개, 여섯 바퀴라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원만 바랄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필요한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각 분야에서 좀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 분야별로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 김한상 위원께서는 이제 뭐 소상공인들도 사실 개선을 해야죠. 여태까지 이제 관성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계속 간다면은 이게 아무리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질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뭔가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 산업의 중심으로 본다면 1차 산업도 많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두려운 게 뭐 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특히나 1차 산업이 더 심하죠. 네, 그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절약으로 자꾸 잠그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데이터에 의해서 나중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예. 뭐 축산업이나 뭐 해양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큰 변화의 변곡점으로 봐가지고 실제 그 1차 산업을 좀 데이터화시키고 디지털화시키고 수급을 관리를 한다면 예. 지금 도에서도 지금 수급관리위원회라든가 농업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민간 주도의 관공서와 관과 이제 학교와 예. 다 연구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거버넌스하게 준비만 한다면 아무리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런 제조업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의 주체는 역시나 민간이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 다른 분들과도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누시나요? 네, 뭐 산업블로 뭐 많이 저희 소속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매일 나오면 뭐 그 얘기밖에 안 나요. 어떻게 이걸 할 거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만 하지 않고 미래도 좀 같이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같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주영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이미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하면서 지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광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물가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관광 쪽에 좀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변화의 목소리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도 어떤 변화의 중심이 되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둘째치고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자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겠다 보니까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유가 좀 없군요. 예, 그렇죠. 그런 여유적인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업종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부재라는 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창업도 너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입이 쉽다 보니까 어떤 사실 아주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교육들도 없이 이제 창업을 하고 준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그러니까 소비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상공인 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그 준비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이런 교육들이 조금은 있어야 좀 진입 장벽이 저는 뭐 이게 쉽다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조금은 이게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게끔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연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요즘 백종원 대표가 맨날 하고 다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실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부분들,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또 관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도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풀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이미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 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통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 내에 워낙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 많은 숫자를 다 교육에 참여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횟수를 늘린다거나 이러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여할 부분과 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신다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체 단체의 자율성을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인 교육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다 짜내야죠. 좀 어려운 지역 경기를 좀 살려 나가려면은 자, 그다음에 지금
뭐 워낙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안 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과 관련해서 좀 제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 아까 소비 관련해서는 예. 뭐 사실 이제 도민 소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소비도 있고 한데 뭐 관광객 소비는 관광 관련된 걸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도민 소비는 사실 이제 소비 여건이라는 걸 보면은 예. 결국 고용이 잘 되어야 그렇죠. 그리고 뭐 임금이 그만큼 또 올라줘야 소비라는 게 뭐 여건이 돼야 가능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주 지역이 지난해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조금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증가하는 게 어느 분야에서 증가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고령층하고 여성층에서 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청년층은 뭐 한 작년 대비 한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층은 뭐 전국적으로도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가 예. 근데 그 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뭐 2% 정도 감소해서 제주가 훨씬 그 감소폭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 보면 사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인구 유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제주 지역이 이제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취업자 수도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구 감소폭보다 훨씬 더 많이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일자리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고용률이 좀 낮아진 예. 그런 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은 다 고용률이 올라갔는데 그 이제 30대 이하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떨어졌거든요.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어떤 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뭐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는 부분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사실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듯이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어떤 제주 지역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사실 어떤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직원들이 이주했을 때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되어야만 사실은 어떤 이주 여건이 아니 그 기업 유치나 이전이 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에서 뭐 상장 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의 상장 기업 이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교육, 주거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좀 이루어져야 어떤 기업 유치, 그다음에 예. 청년 유출인 문제 이런 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그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잘못해서 기업만 유치한다면 잘못하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만 더 늘어나는 맞습니다. 상황들도 예.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예. 전체적인 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해선 아까 고용이 또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고용 얘기하셔서 그 잠깐만 그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좀 저도 이번 그 고용 동향을 좀 봤더니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했다. 근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청년층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는데 지금 제주 청년들 아시겠지만은 외부 유출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취업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한다는 거는 이 고용의 질 자체에 지금 좀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도정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좀 대책들이 있으신지 일단 들어봤으면 뭐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층이 원하는 그 급여 예. 그리고 복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공급해주는 이제 기업 측에서 그럴 예.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진 기업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비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예. 그 비용이 기업의 채산성이나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돈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성장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뭐 그린 수소나 민간 항공 우주 같이 이러한 좀 기술 제작형 제조업들이 이제 단계별로 예. 제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것에다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이게 네. 기업 투자 유치, 그러니까 돈에 있는 기업 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도 외에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들, 상장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을 제주도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우리 박동진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조금 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취업해야 될 분야들이 두 분이 일하고 계신 분야들이 많을 텐데 지금 고용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인 거죠. 네, 지금은 뭐 고용이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준비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저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괜찮은 분들 친구들이 이제 예. 많이 고용 시장에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좀 준비된 기업들은 그 좋은 인력들을 모시고 와서 예. 다시 회사에 좀 관리직으로 예.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좀 내놓으라는 중소기업들도 사실 중간 관리 자격이 약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모든 게 다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취업생이나 뭐 바라는 거는 자기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중간 관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다 이런 분들이 배우고 내려오는 예. 또 한 번 올라가면 또 안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좋은 고용하는 인원들이 있으면 그 중간 관리자 채용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약간 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일자리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도에서는 이제 상장 기업 또는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유치한 기업들이 제주도에 있는 향토 기업들과 육성을 도와주면 예. 이게 굉장히 시너지거든요. 그렇죠. 예, 유치해가지고 제주도에 맞는 핏이 맞는 기업들과 같이 육성을 하면 예. 이게 굉장한 시너지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예. 그래서 아까 신산업 육성인 우주산업 또는 우주산업이 들어오면 우주식품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1차 산업도 그 우주식품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를 통해서 기업의 소리를 제주도에 있는 향토 기업의 소리를 들어서 육성까지 연결을 하면 예. 이건 정말 거버넌스하게 큰 어떤 경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일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향토 기업들과의 어떻게 연계를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인가. 단순히 이제 하나의 기업만 들어와서 딱 그 분야만 하고 있다면은 이게 전체적인 시너지는 어려우니 지금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달라는 네, 좀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경제 얘기하면서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두운 얘기들만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뭐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던져줄 것인가가 좀 굉장히 큰 숙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각 분야에서 머리를 모아서 뭐 관이 다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민이 다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입고 쓰고 먹는 것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 모두가 경제 활동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제주의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분야의 위기가 아니라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날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